어느 작은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밖에는 비가 내리고 유리창에 빗방울이 흘러내립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 걸까?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갑자기 찾아온 이 질문에 어떤 대답도 명쾌하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저 빗방울만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릴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실존의 위기와 인생의 부조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철학자들은 이런 경험을 실존적 위기라고 부릅니다. 갑자기 나의 존재가 낯설게 느껴지고 세상의 의미가 희미해지는 순간 말이죠. 우리는 흔히 이런 순간을 피하려고 합니다. 더 바쁘게 살거나 소셜미디어에 빠져들거나 다양한 오락거리로 마음을 채우죠.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접근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 불편한 순간을 회피하는 대신 과감하게 직면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의미를 찾고 싶어 하지만 세상은 종종 침묵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알베르 카미는 이 상황을 부조리라고 불렀습니다. 인생은 의미와 목적을 갈망하지만 우주는 이에 대해 아무 대답도 주지 않는 상황이죠.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지구는 광활한 우주 속 작은 점에 불과하고 그 위에서 우리의 삶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결국 우주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은 공허함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엄청난 자유를 선사하기도 합니다. 카미는 그의 유명한 에세이 시지프스의 신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 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이 철학의 근본적인 질문이다. 그렇습니다. 의미가 없다면 우리는 왜 계속 살아가야 할까요? 여기에 카미가 제시한 인상적인 메타포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 시지프스는 신들에 의해 바위를 산 정상까지 밀어 올리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정상에 도달할 때마다 바위는 다시 굴러 떨어지고 그는 영원히 같은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무의미함의 극단적인 상황이죠. 하지만 카미는 놀랍게도 시지프스를 행복한 사람으로 상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시지프스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무의미함 속에서도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조리에 대한 카미의 해답입니다. 거부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부조리를 직면하는 것이죠. 이제 프랑스의 또 다른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의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 외의 사물들은 먼저 그것이 무엇인지, 즉 본질이 정해진 후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펜은 글을 쓰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집니다. 그 목적이 먼저 정해진 후에 펜이 제작되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 던져진 채로 존재하기 시작하고, 즉 실존하고 그 후에 우리 스스로가 무엇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이런 관점은 엄청난 자유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가져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져야 합니다. 이는 때로 불안을 가져오지만 또한 진정한 자유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사르트르는 이런 자유와 책임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만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의 총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인간은 자유의 형벌을 선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선택하지 않을 자유조차 없는 것이 인간의 조건이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실존적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키에르케고르, 니체, 하이데거와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진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들이 정해준 길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가치와 선택에 충실한 삶을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적 가면을 벗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것을 주관적 진리라고 불렀습니다. 객관적 진리가 모든 이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면 주관적 진리는 개인에게 진실되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주관적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삶이란 단순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깊은 성찰과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삶입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는 균형 잡힌 삶이죠.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불안이라는 감정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을 가능성의 현기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앞에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을 때 느끼는 어지러움 같은 것이죠. 불안은 불편한 감정이지만 실존주의자들은 이를 피하기보다 직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불안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유와 책임의 무게를 느끼는 순간이죠.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넷플릭스를 보고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런 일시적인 도피는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안을 인정하고 그것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카미의 부조리 철학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카미는 3가지 가능한 반응을 제시했습니다. 자살, 종교적 도약, 그리고 반항입니다. 자살은 부조리한 세상을 완전히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종교적 도약은 초월적 의미를 찾아 부조리를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카미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긴 것은 반항입니다. 부조리를 인정하면서도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태도죠. 이것이 바로 시지프스의 모습입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서 자신만의 자유와 기쁨을 발견합니다. 바위를 밀어 올리는 순간이 시지프스에게는 진정한 자신의 시간입니다. 그는 그 무의미함 속에서도 자신만의 의미를 창조해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적 관점에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작고 무의미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 창조하는 것,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타인을 돕는 것, 이 모든 활동들이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철학적 개념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런 실존적 순간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우주의 광대함 앞에 자신의 작음을 느낄 때, 소중한 사람을 잃고 삶의 무상함을 깨달을 때, 오랜 꿈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무언가 부족함을 느낄 때, 이런 순간들이 바로 실존적 경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순간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회피할 것인가, 아니면 직면할 것인가.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직면하는 용기를 권합니다. 그 불편함을 통과할 때 우리는 더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존적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몇 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조리와 불안을 피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오히려 그런 감정이 들 때 잠시 멈추고 그 감정을 느껴보세요. 이 불안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자신만의 가치를 정의하세요. 사회나 타인이 강요하는 가치가 아닌 정말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진정성 있는 삶의 시작점입니다. 셋째, 현재에 집중하세요. 니체는 영원회귀라는 개념을 통해 매 순간을 영원히 반복해서 살아도 괜찮을 만큼 충실히 살라고 조언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 그것이 실존의 핵심입니다. 넷째,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세요. 사르트르가 말했듯이 우리의 선택은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선택하면 더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 창조적 활동에 참여하세요. 예술, 글쓰기, 음악, 원예 등 무엇이든 창조적인 활동은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카미는 창조를 통해 부조리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존주의와 부조리 철학은 때로 우울하고 어둡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에는 오히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다는 것, 우리가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희망 아닐까요? 키에르케고르는 삶은 앞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뒤돌아보면서 이해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성 속에서 선택하고 살아가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카미가 말한 반항하는 인간은 부조리를 인정하면서도 그 속에서 기쁨과 열정을 찾는 사람입니다. 시지프스처럼 말이죠. 그는 자신의 운명을 껴안고 그 안에서 자유를 발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삶의 부조리함과 불확실성 속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쉽지 않은 여정일지라도 그 여정 자체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니까요. 창가에 앉아 빗방울을 바라보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그 질문이 덜 두렵게 느껴지지 않나요? 비록 완벽한 답은 없을지라도 그 질문을 던지는 용기 자체가 이미 의미 있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실존적 여정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밀리언 마인드였습니다.